예. 저희 스플렁크가 시스코와 이제 한 가족이 된 거 아직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예, 저희가 시스코와 합병하기 이전에 그 인증으로는 옥타를 쓰고요, VPN으로는 글로벌 프로텍트, 팔로알토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합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듀오와 애니커넥트를 사용해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플렁크 저희 심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제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for SIM 심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2005년도입니다. 20주년이 됐어요. 무려 심이. 저희 스플렁크는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 매직 쿼드런트의 니치 플레이어로 등장을 합니다. 무려 14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리더에 있었던 강자들은 HP 아크사이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IBM의 일부로 통합됐었던 Q1, 큐레이더의 전신인 Q1랩, 그리고 RSA, 이쪽이 이제 리더 분의 포지션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IBM은 아직 리더군에 남아있지만 나머지 강자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니치 플레이어에 있던 스플렁크가 쭉 올라오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 리더 위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후발주자로 이 시장에 등장해서.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10년 전에 제가 국내에 심을 처음 소개했던 게 2007년도 정도 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초당 로그 수집하는 게 초당 수천 개 로그 수집할 수 있으면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그랬어요. 초당 수천 개, 초당 10,000개 넘어가면은 우와 하는 정도였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초당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이상의 로그를 수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리더로 있었던 솔루션들은 초당 수천 개일 때 디자인이 된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즉 현존하는 이런 초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충분히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밀렸습니다. 근데 스플렁크는 애초에 심 시장에 뛰어들기 이전부터 매우 강력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존재했었죠. 그리고 이 강력하고 유연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위에 심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당 수천 개 수집하던 시절에서 14년이 지나서 초당 수천만 개 이상의 로그를 수집하는 시절까지도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리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심이 무엇입니까? 보안, 이벤트, 인포메이션, 즉 보안 로그들을 모두 다 수집해서 정교화시키고 상관관계 분석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탐지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로그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실시간 대시보드와 리포트를 제공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요건과 보안 관제 요건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보안 관제 센터에서 매일매일 업무를 하는 이 보안 관제 솔루션의 키인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10년 동안 리더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할까? 앞으로 이 보안 관제 솔루션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까? 저희는 여기에 이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현재 그래서 우리 보안 관제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물론 저희 스플렁크를 쓰시는 고객은 훨씬 더 나으시겠지만 전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경보 조사, 경보 한 건 조사하는데 평균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오래 걸리죠. 그런데 하루에 발생하는 경보의 양은 충분히 너무 많은데 건당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경보의 41% 정도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 보안 관제 센터에는 물론 더 많은 것도 많겠지만 최소 25가지 이상의 보안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들을 서로 전환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아직도 우리 보안 관제에는
상당히 많은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CM은 어떤 점들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는 하는데 데이터 저장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들이 있고요. 가시성을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하는데도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하소연하는 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우리 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탐지가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후자죠. 너무 많아서 볼 수 없는 게 문제죠.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가진 탐지 체계가 충분히 잘 커버되고 있는가? 아직도 불안하시죠. 우리 현재 1000개의 탐지룰을 유지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탐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구축 옵션도 제한적이고 워크플로우 통합 이 부분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심, 소아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벤트는 심이 발생시키고 이벤트 분석 처리는 소아로 넘어와서 오토메이션도 좀 하다가 근데 또 산세 분석하려면 다시 심에 가서 이 로고 조회해 봐야 되고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벤더들이 폐쇄적인 생태계로 우리 걸로 다 하면은 한 큐 해결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전통적으로 CM은 이벤트를 수집을 하죠. 로그.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로그는 실시간성으로 우리 조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우리 관제센터에서 좀 부족한 부분, 거버넌스 체계, 우리 조직의 상황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통합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적인 공격은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탐지를 어떤 시그니처에 의해서 물론 탐지되는 것들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제로데이 취약점 쓴다. 혹은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아직은 제로데이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패치를 못한 방치된 자산, 취약점이 남아있는 자산, 혹은 우리가 몰랐던 계정, 이런 계정이 있는 줄도 몰랐네? 이런 것들을 공격자가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팅해놓은 탐지 체계에는 탐지가 되지 않으면서 공격자는 상당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우리 조직에 접근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어떤 특별히 대단히 뛰어난 공격 기술을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취약점이 있는 머신을 타고 들어왔어요. 방치된 계정을 사용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 다크웹에서 내가 공격하고 싶은 회사의 VPN 계정을 구매합니다. VPN 로그인해요. 이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 행위가 보인다라는 것만 가지고 탐지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황 정보들,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옛날 사람이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피지기 백전 불태를 영어로 적어봤습니다. Know your enemy, know yourself. 이 두 가지. Know yourself. 우리 조직에 어떤 자산들이 있는가, 어떠한 계정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취약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요구하는 우리 보안 통제 요건들 제대로 다 준수하고 있는가. 물론 대부분 준수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누락된 1%가 공격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Know yourself. 우리 조직이 있는 자산과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대비 태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Know your enemy.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 누구인가, 어떤 조직이, 어떠한 근거지, 어떠한 IP를 통해서, 어떠한 URL에서 어떠한 공격 도구를 가지고 어떠한 공격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최근에 있었던 아주 굵직한 사건, 비슷한 공격이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 보안 업체들로부터 포착이 되고 있었는데 제때 대비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과 우리 조직의 상황이 우리 보안 관제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벌어지는 로그 이벤트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의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을 함께 통합시켰을 때 훨씬 더 나은 체계를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두 다 통합해서 저희는 통합된 TDIR이라는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EDR, NDR, XDR 많이 있었잖아요. 무엇인가를 디텍션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지된 내용에서 대응을 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을 하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을 하고, 익스텐디드 X,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소스들을 모아서 탐지하고 대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가 탐지한 걸 대응하면은 정말 사건이 해결이 되는가? 라는 관점. 뭐냐면은요, 우리가 탐지한 것이 벌어진 일의 전말입니까? 대부분의 탐지는 벌어진 일의 전말이 아니라 벌어진 일의 일부, 어떤 행위 한두 가지가 탐지로 잡혀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범죄의 단서 한두 가지가 포착되는 것과 같이. 그러면 이런 단서가 포착이 되면 뭘 하죠? 수사를 하잖아요. 조사. 그래서 이 단서를 기반으로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탐지를 내가 받고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더 발생했는지 조사 분석하는 단계, 인베스티게이션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리스폰드, 조치가 제대로 된 조치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보안 사고들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탐지가 없어서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 탐지를 했는데 탐지된 것만 대응을 해서 공격을 당한 경우, 최근에 있었던 진짜 굵직한 사건에서도 결국 조사를 해봤더니 몇 년 전 그때 당시에 탐지가 있었는데 탐지된 머신으로, 옆에 있는 머신으로 이미 공격자는 전이를 해 나갔죠. 그런데 탐지된 것만 조치를 취하고 전이된 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어요. 공격은 지속됐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죠. 즉 디텍션의 가운데 리스폰드 하기 전에 인베스티게이션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주장을 했는데, 드디어 D와 R 사이에 I가 들어갔습니다. 인베스티게이션, 스리트, 위협, 디텍션, 인베스티게이션, 앤 리스폰드. 이 체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보안 및 모니터링 가시화, 정황 기반의 위협 탐지, 탐지가 됐을 때 이 위협을 분석하고 헌팅하는 체계들, 그리고 여기에 위협 인텔리전스, 그리고 리스폰드를 자동화할 수 있는 수화받은 자동화 체계, 그리고 탐지 자동화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체계들, 여기에 도와주는 AI, 그리고 이것과 함께 통합되는 리스크 관리 체계, 거버넌스 체계, 보안 지표, 컴플라이언스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TDIR 체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안 관제 SIEM의 다음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CIEM과 같이 저희는 로그, 이벤트, 경보,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보안 거버넌스 체계들, 자산, 계정 정보를 그냥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자산 디스커버리까지,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 우리가 가진 공격자의 정보들을 모두 다 통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산 및 계정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 취약점, 그 조치 사항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사항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 이것이 같은 솔루션 안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AI 기반의 보안 관제, 이제는 우리 거대 언어 모델로 동작하는 AI 모델들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요약도 해주고요, 검색, 분석할 때도 이제는 어려운 쿼리
아주 강력한 스플렁크 쿼리 SPL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자연어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쿼리가 되고, 보고서도 보안 분석 보고서도 이제는 예쁘게 요약해서 AI가 만들어주는 이런 체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체계를 기반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탐지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아주 풍부한 정적 탐지 룰과 함께 머신러닝 기반의 동적인 위협 탐지 체계들, 그리고 탐지가 됐을 때 이 탐지한 내용들을 서로 조합해서 리스크 스코어를 매기고 리스크 기반의 경보 체계, 그리고 위협 헌팅, 통합된 분석 체계들, 그리고 여기에 AI가 가이드하면서 요약도 해주고 분석도 도와드리는 체계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한 내용, 제대로 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들을 갈 때 역시 표준화 템플릿,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플레이북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전의 솔루션들은 왜 D와 R 사이에 I가 없었을까? 예전에는 이 I라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분석을 열심히 잘 하셔야죠. 하시면 되죠. 저희는 잘 분석하실 수 있게끔 쿼리를, 그 검색 체계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고 AI가 등장하면서 이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AI가 해줄 수 있는, 즉 솔루션, 제가 어떤 벤더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내용을 요약도 해드리고 자연어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I도 솔루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올라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첫 번째로는 AI가 내장된 아주 강력한 저희 데이터 분석 플랫폼, 스플렁크 플랫폼이라고 하죠.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위에 전통적인 SIEM 기능을 수행하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라는 SIEM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4가지의 프리미엄 앱이 같이 연결돼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셋 리스크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방대하게 수집된 로그 정보들과 취약점, 자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규 자산을 디스커버리 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우리 네트워크에 꼽히면 로그를 발생시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 로그인을 한다 내가, 아니면 통신을 한다거나 그럼 방화벽 로그가 남든지 로그인 로그가 남죠. 그걸 기반으로 이런 자산이, 고객님 모르시는 자산이 있습니다. 찾아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자산들 중에서 우리가 취약점 스캐너 얼마큼 하고 있는지, 컨피그레이션 체크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확인된 자산과 확인되지 않은 자산, 관리된 자산과 관리 안 되고 있는 자산들, 그래서 개별 자산들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드려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산 리스크 인텔리전스. 그리고 우리 보안 관제 인력들이 경보가 발생했을 때, 이 경보가 발생했을 때 하는 일반적인 분석 업무들, IP, URL 추출하고요, 평판 조회해 보고요, 실행 파일이 지나갔네 그러면 샌드박스 돌려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자동으로 수행해 드리는 어택 어널라이저,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자동화, 워크플로우, 플레이북을 수행할 수 있는 SOA, 그리고 사용자의 행동 패턴들을 비지도 방식 머신러닝으로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이 사용자가 평상시보다 매우 다른 행동을 보인다 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드릴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UEBA, 이것들이 각각 솔루션으로 존재했었지만 저희는 이것을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안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벽히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단일 솔루션으로 통합해서 제공드리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보안 관제는 이런 방향의 3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아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할 수 있게끔 우리 조직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 실시간 로그 데이터와 정황 정보와 자산 정보와 이러한 데이터들을 유연하게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로 가져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컨텍스트 기반의 매우 정밀한 탐지 체계, 그렇게 탐지가 있었을 때 그것을
조사, 분석, 대응하는 과정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AI가 도와드리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솔루션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는 복잡한 데이터를 아주 명확하게 해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가시성 제공해 드리고요. 컨텍스트 기반의 정말 정밀한 위협 탐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대응 워크플로우를 기존의 SOA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다 저희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CIEM 솔루션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이 부분도 모두 다 하나의 화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고 있고요. 저희 이건 좀 뒤에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가시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데이터 플랫폼, 강력한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에서 정보를 뽑아내고, 정보를 뽑아낼 때도 우리가 미리 이러한 정보를 뽑겠다라고 정의한 거 외에 사후에라도 내가 봤더니 이 로그에서는 이 정보도 더 있었어야 할 것 같아 지정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다 같이 정보가 뽑혀 나오는 스키마를 검색 시점에 디텍션 정리할 수 있는 체계, 아주 강력한 데이터 분석 체계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걸 기반으로 경보 액션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또한 페더레이티드 서치라고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든지 간에 혹은 아마존 S3에 있든지 간에 혹은 뭐 스노우플레이크 타사 제품에 있든지 간에 이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저희 솔루션에서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처럼 검색할 수 있는 연합 검색 체계 또 제공해 드려서 저희 솔루션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레이크 플랫폼들을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 이 중에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냥 컴플라이언스 요건으로 수집은 해야 되지만 열어볼 일이 거의 없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꼭 모니터링이 필요한 데이터, 이 데이터의 특정 항목들은 저희 스플렁크로 수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쩌다 한번 열어볼지도 모르는데 보관만 해야 되는 이런 원본 데이터들은 뭐 아마존 S3 같은 데다가 저렴하게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만 열어본 이런 데이터 인제스트 프로세스 등을 제공해서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포괄적인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경보를 발생시킬 때 개별 경보들이 발생할 때 이 경보들을 모두 다 고객님 이런 경보가 있으니까 보세요 하면 솔직히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리스크 기반 경보라고 해가지고 개별 경보 탐지마다 리스크 스코어를 지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뭐 동일한 자산, 동일한 계정 혹은 동일한 IP에서 일련의 경보가 연속적으로 일련의 시간 순서대로 발생해서 우리가 세팅해 놓은 경보 리스크 점수 넘어섰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최근 2-3시간 동안 10개의 경보가 같은 계정에서 발생했는데 이네들이 발생한 리스크 점수의 총합이 스레숄드를 넘어섰습니다. 1000점을 넘어섰어요. 이러면 경보를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진탐인 것 같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 관제 인력들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연관된 경보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드리는 리스크 기반 경보 체계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탐지 루틴이 무려 17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탐지 체계를 직접 구현하셔야 하는 이런 수고로움을 적어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커버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탐지룰을 만들어서 보시면 경보가 오탐이 너무 많아요. 룰을 수정을 했어요. 조금 나아졌는데 어떤 경우에 룰 수정을 했어요. 오탐이 더 많아졌네. 다시 이전 버전으로 회귀. 이럴 때마다 예전에 경보 룰이 어떻게 돼 있었었지? 버전 관리. 지금은 아마 기억에 의존해서 하실 텐데 경보 룰이 변화할 때마다 이전 거 그대로 백업되고 버전 붙여드리면서 효율적인 버전 관리 체계들. 마치 우리가 운영하는 경보 체계를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체계 코딩하는 것처럼 디텍션 에즈 어 코드 개념을 도입해서 자동화된 버전 관리 체계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탐지 아까 1700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1700개 너무 많잖아요. 이걸 한 땀 한 땀 어떻게 다 리뷰해 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널리틱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취약점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있었을 때 경보가 어떠한 것을 탐지할 수 있다. 거기에 관련된 경보를 여러 개를 묶어서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개별 경보들의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이 경보가 여러 가지 그 킬체인이라든가 마이터 어택 어떤 거에 해당한다라는 매핑이 모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핑된 상태로 제공해드리고 또 우리 고객님들이 자체적인 경보를 만들었을 때도 그것을 마이터 어택 택틱과 테크닉 뭐에 해당한다 매핑을 해두시면은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죠. 딕테이션 커버리지 맵이라고 그래서 전체 마이터 어택 공격 택틱들 중에서 현재 우리 조직이 우리 관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지가 어느 거를 커버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커버 안 하고 있는 탐지 못하고 있는 공격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탐지룰을 더 만들어 넣어야 하는구나, 적용을 해야 하는구나. 혹은 이런 영역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는 수집 안 하고 있었는데 윈도우 로그 수집이 필요하겠네. 아니면 시스몬 해가지고 프로세스 호출하는 로그가 있어야겠네. 왜냐하면 각각의 탐지들이 어떤 것은 네트워크에서, 어떤 것은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것은 인증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향후에 우리가 우리 관제를 탐지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향후 투자 방안을. 그래서 우리가 뭘 도입해야겠구나, 뭘 더 연동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솔루션으로 있던 SOA를 저희 SIEM으로 완벽하게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보를 탐지하고 조사 분석하고 그 표준화된 워크플로우를 수행하고 자동화된 플레이북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이 모든 과정이 SOA에 따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SIEM 솔루션 ES 안에서 모두 다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프리미엄 앱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sset Risk Intelligence. 어느 조직이나 자산 정보는 있으시죠? 자산 정보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 이 자산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도를 가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들 그게 한 90% 될까요? 95% 될까요? 누락자산. 우리 보안 관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는 사실은 IT 부서에서 어떤 IT 운영 자산들이 있는지 관리를 하는 게 있고 우리 보안에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 두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 IT 부서에서는 우리 IT 자산들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충분한 성능으로 업무를 잘 지원하도록 잘 돌아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업무에 필요한 핵심 자산들 리스트가 잘 관리되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누가 하나 꽂아놓고 간 테스트 서버 얘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얘가 우리 IT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죠. 그래서 누락 자산이 있는 거를 별로 신경 안 써요. IT 부서에서는. 그렇죠. 중요 서버가 잘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누락 자산에서 취약점 관리가 안 되고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공격자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CISO 입장에서는 이건 재앙이거든요. 차라리 우리 웹서버가 뚫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웹서버에다가 이러이러한 보안 조치, 취약점 조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진짜 불가항력에 못 막았습니다.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뚫렸어요. 조사해봤더니 어떤 테스트 서버 하나 누가 어디 외주 업체가 하나 놓고 간 게 있었는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얘를 통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관리자 책임이고 이거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익스큐즈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락된 자산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저희 스플렁크로 로그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 우리가 이거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우리 고객님이 이미 알고 계신 자산 정보 넣어놓고 로그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은 못 보던 IP, 못 보던 맥어드레스, 못 보던 계정 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고객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어떤 이벤트 소스에서는 맥어드레스와 IP, 어떤 이벤트 소스에서는 이 IP와 계정, 어떤 이벤트 소스에서는 여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지, 어떤 이벤트 소스에서는 그래서 이 자산에 어떤 취약점이 있었는지, 어떤 컨피그레이션 체크 위반이 있었는지, 이것도 뭐 취약점 스캐너, 방화벽, OS 인증 로그들, 이런 로그들 취합해서 서로 상호 연계해 보면은 매우 디테일하면서도 상당히 정확한 자산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벤트 소스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누구는 특정 맥어드레스의 주소가 이거라고 그러고 누구는 특정 맥어드레스 IP 주소가 또 다른 거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시간차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는 하루에 한 번씩 배치성으로 들어오고 어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둘이 말이 다르면 그 중에서 정보가 충돌할 때는 어떤 이벤트 소스가 더 믿을만하다. 우선순위까지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예쁘게 모아서 하나의 안전하고 디테일한, 완전하진 않지만 99.9%의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 자산 목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록과 고객님이 이미 알고 계신 자산 DB를 비교해 보면은 누락 자산을 알 수 있죠. 고객님이 모르던 이런 자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자산 하나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 자산은 고객님이 알고 계셨던 거, 꼭 모르고 계셨던 거. 여기에는 어떤 취약점들이 취약점 스캔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떤 취약점이 있었는지, 보안 정책 스캔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고, IP는 뭐며 URL은 뭐며, 로그에서 다양한 소스들의 내용들을 조합해 가지고 매우 디테일한 자산 목록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표준 통제 항목들, 그리고 그 컴플라이언스 요건들, 그러니까 매핑을 시키면 뭐 NIST SP800 요건을 98%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 국내 ISMS-P 요건을 85% 만족하고 있어요. 이 점수를 까먹고 있는 위반하는 자산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라는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뷰들, 그리고 개별 자산들과 개별 계정들이 서로 누구랑 통신하고 어디에 로그인했는지에 대한 연관 관계들, 그 연관 관계들 중에서 이게 우리 내부 IP가 아니라 외부 IP와의 연관 관계를 검색해 보시면 외부에 노출된 자산들,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얼마나 있는지까지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 체계들이 보안 관제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ARI고요. 그리고 어택 어널라이저, 우리가 분석하는 수많은 내용들, 일상적으로 관제 업무에 사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SOA, 이 SOA 부분들은 더 이상 심과 SOA가 별도 솔루션으로 있지 않고요. 이제는 심 안에 표준화된 워크플로우와 플레이북까지 모두 다 통합됐습니다. 하나의 화면, 하나의 솔루션에서 이벤트 조회도 하시고 통계도 보시고 표준화 워크플로우도 적용시키시고
플레이북도 이 안에서 모두 다 실행시키시는 체계로 이제는 씬과 소아는 따로 있지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저희 TDIR 솔루션에 모두 다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AI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관련한 것들이 AI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관제 업무들을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어 쿼리, 이벤트 요약, 보고서 생성 등등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체계들,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이 실시간 탐지에 적용이 돼서 훨씬 더 정교한 탐지 체계들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탐지 모델들을 저희가 미리 트레인 시켜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해드리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자연어 쿼리, 이벤트에 대한 요약, 보고서들을 제공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고객사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한 모델들을 개발하실 수 있게끔 머신러닝 툴킷이라는 게 벌써 저희 10년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UI 기반으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적용시키고 테스트하고 검증해서 바로 탐지에 갈 수 있는 머신러닝 개발의 모든 파이프라인을 UI상에서 매우 손쉽게 클릭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것이 이제 AI 툴킷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 모델링에서 그 AI 거대 언어 모델 쿼리하는 것까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AI 툴킷으로 이름 바뀌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딥러닝까지 수행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DSDL이라는 확장형 앱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주피터랩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 개발을 하시고 LLM도 연계하시고 벡터DB도 연결을 해서 저희 스플렁크에 저장되어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훨씬 더 어드밴스드한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유연하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이 우리 업무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간단한 화면들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탐지된 내용들은 예쁘게 모여서 리스크 기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7, 8개 이상의 경보가 마이터, 어택 순서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경보들이 특정 아이덴티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아까 그 SN 리스크 인텔리전스에 있었던 굉장히 디테일한 자산 정보들이 여기에 같이 대응되면서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쓰는 무슨 서버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같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존재했었던 등장인물들, IP, 맥어드레스, 해시, URL, 이메일 주소 등등등등을 추출해드리고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에 위협 인텔리전스와 연결시키는 평판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요. 추출된 모든 아티팩트들에 대한 TI 정보 매핑도 같이 제공해드립니다. 평판 정보가 어땠는지. 그러면은 이걸 기반으로 대응 워크플로우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왜 그 SOP 있잖아요. 피싱은 이렇게 이런 절차에 대응한다. 악성 코드는 이런 절차에 대해 대응한다. 그거를 여기 대응 워크플로우 템플릿으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검색이나 오토메이션을 자동화된 체계로 모두 다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자동화. 그리고 수화 플레이북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오토메이션 연계. 이것이 모두 다 하나의 솔루션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치 내용에 대해서 조치 프로세스에 들어가고 그래서 해당 계정을 블록시킬 것이냐라는 승인 체계들까지도 이 안에 모두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도 모두 다 남겨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다. 이거는 트루 포지티브였고 케이스 이렇게 종료합니다. 라는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능까지 통합해서 제공해 드리면서 우리 관제에서 어떠한 케이스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시고 우리 관제 요원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AI 기술을 어시스턴트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도와드리는 것이죠. 쿼리 뭐 자연어로 해드리고 뭐 요약 제공해드리고 뭐 보고서 만들어드리고 이런 비서 역할을 했다면 다음 세대에서는 에이전틱 AI, 즉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액션을 직접 취하는, 그래서 자동화된 관제 체계 구현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주에 했었던 닥컴프에서 새로 발표한 내용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트리아지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경보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AI가 이 경보를 보고 이것이 진탐인지 오탐인지를 AI가 미리 판별해 줍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진탐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골라드리는 이벤트 선별하는 트리아지 에이전트. 그리고 악성 코드가 있었을 때 악성 코드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AI가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월웨어 리버싱 에이전트. 그리고 플레이북을 이제는 AI가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플레이북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플레이북 어서링. 그리고 그 AI 인핸스드 디텍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탐지 체계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디텍션 체계를 AI가 리뷰하고 추천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는 에이전틱 AI 개념을 통합 보안 관제에 적용해서 자동화된 AI의 자동화된 관제 체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새로운 비전들을 AI 기술과 함께 전북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